지금 이 방송이 사실상 올해 제 마지막 라이브거든요. 아마 유튜브쟁이들은 2026년이겠죠? 36살이라니. 안 그래도 최근에 엽떡님 20대 어떻게 보내셨어요? 유튜브 언제부터 왜 했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실제로 제가 뭐 대단한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유쾌하고 명쾌하게 말 못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연애, 여자, 남자 이야기보단 지금 시점으로 마지막 라이브기도 하고 겸사겸사 이 한국에서 어떻게 35년을 살아야 광대 같은 남자가 태어날 수 있었는지 제 경험과 생각의 변화 과정을 좀 주저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엄청 옛날 컨텐츠인데 키장남 연대기라고 해서 1시간짜리도 있거든요. 뭐 3년 전에 한 것 같기도 한데 그 내용과 좀 중복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건 1시간짜리고 지금 이거는 최대한 재미없는 거 스킵하고 떠들어 볼게요.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실제로 키가 160입니다.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키장남이라고 부를 만한 스펙이죠. 물론 제가 평범한 얼굴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제 모습을 볼 때 감사하게도 뭐 엽떡님 귀여워요 뭐 정 들으셔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지만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눈은 의느님의 힘을 빌린 겁니다. 절대 20대 초반은 20대 초반 여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살만한 외모가 절대 아니었다. 제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집을 나왔어요. 사실은 가출을 했죠. 사정이 있어서 본가하고는 정확히는 어머니하고 연애를 끊었고 군대에도 갔다 와서 고시원방에서 사실상 사회를 접했거든요. 당연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을 진지하게 제가 느껴본 적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뭐 이 정도였지. 그런데 20대 초반 남자에게는 성욕이라는 게 적으로 있는 시기가 있거든. 저 역시 그런 남자 중에 한 명이었고 20대 초반이야. 사랑에 대한 개념도 없어. 그렇다고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고시원방에서 겨우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있어. 성욕은 왕성해서 여자는 만나고 싶은데 키도 작아. 얼굴도 사실 평범이야. 이 상태의 엽떡이 한 생각이 뭔가를 잘하면 여자들이 나를 봐주지 않을까? 노래 잘하면 악기 잘 다루면 여자들이 우와 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시선이 나를 돋보이게 만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 춤으로 선택했을 뿐이야. 실력으로 상위권에 있으면 그런 능력이 생기면 나랑 잘 되는 여자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25, 26까지 댄서 생활을 합니다. 아프거나 혹은 학원 자체가 쉰다 그런 거 아니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연습실에서 7시간 박혀서 연습했어요. 3년 동안 한 그지 됐습니다. 아침에 알바하고. 왜냐면 배우고 있을 때는 뭐 돈이 나올 리가 없잖아. 수업료만 나갔지. 미친놈처럼 2년 동안 춤에 꼬라박은 지 한 2년쯤 돌파했을 때 아마추어 대회 본선을 처음 진출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준우승까지 했었습니다. 프로분들 나오는 대회에서 일반인 시선에서 말하면 뭐 수우파 정도 급의 그런 데서는 당연히 광탈했죠. 그렇게 춤춰서 연애했음? 다 차였습니다. 단 한 명도 못 꼬셨습니다. 사실 이때 제가 중요한 경험을 두게 했다고 봐요. 내가 뭔가를 몰입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그리고 이 몰입의 결과에 맛을 봤잖아. 아마추어 대회였지만 난 성과를 봤잖아. 노력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오는구나. 이 정도로 인생은 인심이 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여자한테 까여도 별일 없이 지나가네. 소문 다 났어요. 학원 안에서 뭐 다 고백 때리고 했었던 건데. 댄서들 건너 아는데. 그런데 그냥 여자가 거절한 뒤에 나는 오늘도 그저 연습실에서 연습할 뿐 대회 나가고 아무런 내 인생에 지장이 없었다는 걸 알았죠. 25살 안에 이걸 배운 거야. 뭐 춤을 춘 것까진 좋았어. 4년차 정도 들었었을 때 제가 강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25살 거의 끝나갈 때쯤. 여자는 못 꼬셨어.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내다버린 4년의 춤 생활? 이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난 춤 자체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한 게 아니거든. 다른 댄서들처럼. 진짜 순수 여자 꼬시기 위해서 3, 4년 넘게 연습실에 하루 7시간 꼬라박은 그냥 여자의 미친놈이었단 말이야. 물릴 때가 됐죠, 이 정도면. 춤에 진심인 댄서들도 이쯤 되면 슬럼프 오는데 나는 사실 댄서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마음은 없는데 춤을 그렇게 춘 거야. 그렇다고 여자를 꼬신 것도 아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일단 이 고시원방에서 나오자. 그렇게 생각해서 알바보다는 춤 그만두고 인턴 같은 느낌의 어떤 중소기업 회사를 들어갑니다. 마케팅 회사였거든요. 네이버 블로그가 핫할 때라서 그거 네이버 키우는 그런 거였어. 월급이 알바보다 조금 올랐죠. 그래도 4대 보험 떼고 월급쟁이로 처음 살아본 거야. 이때 직장 생활을 좀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감성을 처음 접한 거예요. 댄서 생활만 했으니까 그동안 좀 주위에 특별한 친구들이 많았을 거잖아. 사회라는 틀로 좀 바뀐 거죠. 제 주변이. 그 인턴 하면서도 당시 인턴들 관리하던 주임이라고 불렀던 어떤 여자분이 있었는데 데이트 신청했다가 개처발렸습니다. 연애를 하려면 춤을 출 게 아니라 정상인처럼 평범하게 살고 여자를 꼬시는 본격적인 스킬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연애에 관한 서적부터 글, 블로그, 픽업 아티스트 이런 사람들이 예능에 많이 나왔거든요. 서적 같은 거 찾아보면서 하나하나 이론으로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여자한테
다 테스트했어 진짜. 이때 운 좋게 뭐 지금은 결혼하셨는데 여자 개 잘 꼬시는 형님이랑 알게 돼서 같이 클럽 가고 헌팅 포차 가고 번호도 막 따려고 하고 소모임도 개같이 나가고 소개팅 어플 2개 이상 돌리고, 이때가 엽떡 망나니 시절 최고점이었을 때. 난 여자한테 들이대고 까이고 혹은 연애도 이때 첫 연애 성공하거든요. 그리고 성공했던 기억, 그리고 헤어질 때 썸북 난 거 싹 다 엑셀에 정리했어. 여자애 미친놈이었어요 그냥.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이런 말을 했었지? 그때 결과가 어떻더라? 이런 느낌으로 그때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었지? 이런 것까지 적었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카톡 그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라, 만나지면 된다라고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그 누구보다 카톡 텀이나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정말 신경을 많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끝에 부질없구나를 결론 내린 거야. 계속 그때는 무슨 연애 법칙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걸 찾아다니려고 했어. 이렇게 하니까 연애가 되네? 이 평균값을 모아서 다른 여자들한테 이렇게 해보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까인 횟수만 2,000번이 넘어간다는 게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닙니다. 아직 사랑이라는 게 뭔지 몰라. 느낄 줄도 몰라. 근데 성욕은 가득해. 이런 미친놈 같은 행동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 들까? 그리고 연애가 아주 근소하지만 조금씩 돼가고 있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더 나은 여자. 욕심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나이 때 이런 목표가 있으면 뭘 하려고 생각이 들었냐면, 최대한 내 능력 안에서 돈을 버는 걸 멈추지 않고 내가 매력이 있어야 하구나. 이 시기 때 자기 관리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쌓아가요. 옷도 입던 거 싹 다 바꾸고 헤어도 신경 쓰고 청결도 신경 쓰고 운동도 하고. 근데 이때는 웨이트가 아니라 조깅 같은 걸 그냥 하루 1시간 이상 뛰었어. 헬스를 좀 빨리 시작할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29살 거의 30 돼서 헬스를 좀 늦게 시작해서 아마 이때부터 했으면 지금 몸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되긴 하네요. 그때는 이게 헬스가 지름길인지 몰랐어. 저도 한때는요, 헬스하면 근육 이렇게 만약에 커져서 여자들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나요? 나만의 마름을 추구할 것이다라는 연병을 떨었었어요. 헬창 형님들이 보면 아마 나 반으로 접고 싶었을 거야. 미친 새끼인가 저 새끼? 그리고 소모임에서 정말 많은 인간군상도 많이 보고,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이랑 가까이 가서 맥주 한잔하고 일부러 친해지려고 하고, 그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다루는지 내가 겪을 수 없는 신세계를 간접 체험하기도 했어요. 제가 한 번씩 말하는데,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 카톡에 여사친들이 먼저 연락 오는 게 5명에서 7명 넘어가는 걸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리고 걔네들이랑 밖에 술집 가서 같이 합석도 해보고 헌팅 포차도 가보고 하면서 그때 그 남자들을 보는 여자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매력 체급이라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정말 눈앞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굴 키는 걔네들처럼 내가 못 되잖아. 훈남들이 여자한테 어떤 말을 하고, 나한테 이 여자는 이렇고 얘한테 난 이렇게 해 하는 그런 것들을 토시 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기록하고, 걔네들하고 단톡방에 있을 때 뭐 이거 하고 있다, 운동하고 있다, 아 이거 공부 중인데 일하는 중인데 개빡치네, 이런 이야기들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얘네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길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걸까를 계속 고뇌했어. 그래서 그때 내린 결론이, 여자 만나는 것보다 지 인생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구나를 어렴풋이 느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더 나은 여자를 만나야 돼, 플러스 그러려면 내가 매력 체급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 이것만 생각하던 사람이었어. 20대 중후반을 이렇게 썼습니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동기는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결국 사랑, 감정에 대한 접근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성질 나고 아니다 싶으면 감정 상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깨지고 헤어지면 다시 한번 더 비틀지 뭐, 이런 남자였던 거죠. 사실 이때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아니다 생각 들면 좀 성급하게 판단 내리려고 하는 경우도가 있어. 스스로 좀 요즘은 나이 먹어서 제동을 걸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나마 좀 깎이고 있고, 아직도 저는 이걸 좀 고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긴 합니다. 이러다가 또 몇 번 연애를 하고 30살 올라올 때쯤에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아요. 나는 여자를 왜 만나는가? 그냥 성욕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단 말이야. 20대 초반부터, 아니 어쩌면 미성년자 때부터 혼자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그 고독감에 대한 결핍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나는 20대 를 혼자서 지내면서 노력하고 잘 견디고 내 나름의 방식대로 악바리 있게 산다고 생각했거든.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한테 신경 써주는 좋은 사람이 상처받고 나를 하나둘 떠나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내가 지레짐작해서 그들을 끊어버리고. 다행히도 나에게 아주 작은 양심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관계를 얇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맞지만, 남한테 상처 주는 모습이고 싶진 않단 말이죠. 내가 혼자가 될지언정 상처는 주지 말자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 제가 당시 판단할 때는 그 고독감과 우울감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그 심리가 문제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20대까지는 내가 결핍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알바노하고 살았지만 나 졸라 개 노력 중임이라고 스스로 자체 가스라이팅하고 살았던 게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진짜로 내 마음이 편하고 이 고독감에 대한 보상 심리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1순위가 됐어요. 어떻게든 찾고 싶었어. 내가 있어야 하는 이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난 무엇을 할 때 즐겁고 보람을 느끼는지. 다행히도 제가 영상업에 입문하고 이 일을 꾸준히 7년 동안 직장 생활로 해냅니다. 이 안에서 저랑 같이 일해보신 분은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를 판단, 평가할 때는 항상 회사에서 1인분 정도는 할 수 있으려고 노력한 회사원의 생활은 한 것 같아요. 이때 또 확 느꼈거든. 그때 훈남들이 자기 일 바쁘다면서 자기 인생 더 집중하면서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든 영향받지 않는 생각이 훈남들의 사고회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훈남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런 상태일 때 여자분과 엮였을 때 내 생각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나는 사랑을 모르지만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상처 입혀보면서 아,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존재를 알게 됐고, 내가 내 인생에 더 진지하게 파고들면서 나라는 인간은 아직 이 사랑이라는 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쩌면 여자 잘 만나는 남자들이 말하는 사랑 연애라는 게 나를 잘 지켜오는 그 단단함과 어울릴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는 사람과 관계를 두텁게 맺는 게 사랑 아닐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주관은 다르겠지만 저는 저 엽떡이라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방향은 이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뒤로는 여자분을 만나도 내가 쌓아가고 있는 삶에 만약에 어떤 분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까지 이 여자분이 너무 외로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상처받을 것 같으면 애초에 더 안 끌고 갔어요. 노력도 더 이상 안 했고, 덤으로 30대 되니까 좀 성욕이 감퇴하는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 우여곡절 끝에 7년의 회사 생활을 마치고 생각해보니 다른 인생도 좀 스스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항상 이제 7년 동안 달리다 보니까 영상을 더 이상 손대기 싫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성우가 되고 싶다는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연기를 공부하게 됐죠. 이제 그 짓을 2년 반 이상 하고 있는데 수많은 대본들이 있겠죠. 이 2년 반 동안 물론 진짜 연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발톱 떼지만 많은 연기를 연습하고 접하긴 했거든요. 무수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뱉어야 되거든. 아, 이런 말을 할 때는 내 몸과 마음이 이런 감각과 신체 리듬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고, 이게 또 상대방을 대할 때 내 피부로 간접적으로 확 와닿는 거야. 저 사람이 이런 표정과 이런 웃음, 찡그림을 부릴 때 아, 몸이 이런 느낌이겠다. 제가 F긴 하지만 마음으로, 느낌으로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슬픔, 사랑, 분노를 되게 단위 분자로 뜯어보고 이해해보려고 하는 자세를 지금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낄 수 없다고 공감 안 해가 아니라 느낄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면 하나하나 뜯어서 이해해보자라는 시각을 지금은 가진 것 같아. 느끼려고 한다고 이거 내가 느껴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고마움, 감사함, 그게 느껴졌을 때의 뭉클함, 이런 게 나도 느낀 적은 있거든. 아마 부모 자식 간의 끈끈한 사랑의 형태와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겠지만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야. 남자 여자 관계도 서로 좋아 죽겠다, 너한테 설렌다, 확신이 든다, 이런 것도 제가 이런 걸 실제로 느낀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겪은 경험 안에서 이런 감정과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꺼내보면서 그때 내가 이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이렇게 행동했었지, 대입해서 유추해보고 때려 맞춰보는 그 모습이 지금 옆집 동생이라는 유튜버로서의 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잘 몰라요. 아직 저도 뭐 별거 없거든요.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생도 아니고 그냥 35년 무난하게 큰 사고 없이 살아온 한국 남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 막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행복 쪽에 가깝지.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할 순 없지만 저에게 좋은 사람과 저를 좋게 봐주는 사람도 조금이지만 옆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어떤 남자 여자와 잘 안 되고 뭐 인생이 힘들어요 만약에 이러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이겠죠. 내가 꺾이지 않고 잘해보려고 그 노력하는 자세만 잃지 않으면서 계속 절망해도 하루를 살아내고 그럴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최악으로 치닫진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흑백요리사 원의 윤남노 셰프님께서 어디서 나와서 한 말인데 좋은 말 같아서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끝낼게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다 지나갑니다.